자, 집을 나간 여, 소년 주성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서 맨 첫 번째 이야기인 하늘은 말 것만 해서 만약에 당신이 주인공이라면 그 정육점에 가서 돈을 받았는데 자기가 낸 것보다 더 큰 돈을 받았다고 생각을 받았을 때 그 어떻게 했을 건가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어, 저는 일단 그 돈을 받았으면 그냥 바로 돌려주고 그 원래 맞는 그 거스름 돈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예전에도 한번 그런 적이 있는데 그 돈 낸 것보다 거스름 돈이 더 많아서 그때도 바로 이렇게 다시 돌려주고 이제 원래 거스름 돈을 받았는데 그냥 뭐 다른 데 쓰지 않고 그냥 정직하게 하려면 어, 그 돈을 줬을 것 같습니다. 저는 만약에 진짜로 숙모가 큰 돈을 주셨는데 그냥 내가 멋대로 판단을 하고 그냥 돌려드리면은 돈에 손해가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숙모한테 먼저 보여드리고 잘못됐다고 하면 갖다 드리고 맞다고 하면은 그냥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요? 저는 사실은 두 가지 경우가 다 있었습니다. 거스름돈을 잘못 받았을 때, 그거를 지적하고 돌려드린 적도 있고, 그냥 제가 가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 경우는 어떻게 다르냐면, 상황 따라 좀 다른데, 일단은 그 음식점이나 이런 데가 좀 이렇게 뭐 서비스가 좋았고 뭐 주인이 친절했고 이랬으면은 당연히 그 돌려드리고 뭐 이렇게 하는데 거기가 좀 이렇게 뭐 마음에 안 들었다거나 뭐 이런 요인이 좀 작용한 적이 있었던 것 같고 두 번째 부분은 그거를 내가 안 시점이 언제냐라는 부분에서 이미 그 가게를 떠나서 다시 돌아가서 뭐 하기에는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어중간한 어떤 그런 상황이면 그냥 이렇게 온다거나 그랬고 그렇지 않고 이제 좀 이렇게 일찍 발견하거나 그랬을 때는 가 돌려준 어떤 그런 경우들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섞여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쌤이 그래서 그 헤라처럼 그렇게 아주 양심이 바른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지금. 네. 그러면은 여기 월사금과 스케이트라는 내용에서 스케이트 살 돈을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데 그거를 진짜로 친구한테 월사금을 줄 건지 아니면은 내가 스케이트를 쓸 건지에 대해서 만약에 자신이 주인공이라면 어떻게 할 건지를 말해주시고 그 이유도 말해주시면. 어, 제가 생각한 질문이랑 똑같은 질문이라서 좀 놀라긴 했는데, 저 같으면은 제 스케이트를 사는데 썼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스케이트는 예전부터 가지고 싶었던 건데, 그 친구한테 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 친구한테 못했으면 약간의 죄책감 같은 게 들기도 했을 건데, 그것보다 저는 그 사고 싶은 마음이 훨씬 컸을 것 같기 때문에 스케이트를 바로 샀을 것 같습니다. 저는 만약에 이게 진짜로 꼭 스케이트를 사야 된다면 제가 스케이트를 별로 안 좋아해서 스케이트를 안 사고 월사금을 주진 않고 제가 원하는 다른 걸 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친구한테는 안 줘도 딱히 안 줘도 걔가 내가 주기로 했다가 안 준 게 아니고 원래 안 줘도 됐고 줘도 됐는데 안 준 거니까 별로 그 친구도 나한테 원망 그런 걸 안 할 거고 그러면은 자신의 이익을 얻는 게 더 좋은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말씀. 저는 스케이트를 안 사고 친구의 월사금을 내줄 겁니다. 그런데 기분은 나빠할 겁니다. 제가 양심은 바르지 않은 사람인데 착한 척은 하는 사람이라서 그 일을 몰랐더라면은 뭐 더 좋았겠지만 그 사정을 안 이상 돕지 않을 수 없었던 어떤 그런 상황이고 또 이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뭐 이렇게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서 난 못 내 뭐 이렇게 얘기하지는 못하고 오히려 좀 이렇게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뭐 내는 어떤 그런 쪽의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아까워. 스케이트 사야 되는데 라고 엄청 고민을 하지만 그래도 남을 도와주는 게 착한 일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생각이 강해가지고 그런 행동을 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를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그래서 정말 착한 사람이라면 순수한 마음으로 기분 행복하게 도와줘야 되는데 스님은 솔직히 속으로 말하면 내가 그런 사람을 몰랐으면 좋았을 걸. 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알았으니 그래도 도와주는데 겉으로는 도와야지라고 당연히 도와야지 하지만 뒤돌아서면 아이고 아까워 이러면서 어쨌든 뭐 그 정도의 마음이 제 마음 아닌가 싶습니다. 선생님이 너무 솔직한 것 같지? 선생님이 좀 이렇게 멋있게 얘기해야 되는데 말이야. 그러네. 자, 음, 다음. 여기 권구시합이라는 이야기에서 만약에 자신이 일성이었다면 그때 스친 걸 느꼈을 때 그 바로 말을 했을 건가요? 아니면 여기 일성이처럼 자신이 이겼다고 했을 건가요? 안 닿았다고. 어, 저는 그냥 딱 스쳤으면은 그냥 딱 닿아서 나 아웃이다 그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뭐 양심 있는 사람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지만 그래도 스쳤으면은 그 당연하게 아웃이 된다 생각하고 제 상황에서는 혹시 스쳤는데 내가 아웃이다 아니고 오겼으면은 저희 반 애들의 비난 그런 게 되게 나중에 알게 된다면 그런 게 클 것 같기 때문에 그냥 바로 아웃을 선택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바로 아웃을 선택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모두가 똑같이 잘못한 게 아니고 확실하게 나만 잘못한 거고 애들은 못 봤을 수도 있고 스친 거니까 거의 안 보였다시피 할 수 있는데 나는 느낀 거니까 만약에 나중에 선생님한테 걸리거나 애들이 알게 되면은 나 혼자 다 그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고 그냥 비난 다 받고 다 혼날 거기 때문에 저는 바로 아웃이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네. 선생님으로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선배 씨로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부터 계속 그런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승부근성이 좀 이렇게 있는 편입니다. 우리 팀이 이겨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진 않겠지만 굳이 우리 팀이 세이브라고 하는데 내가 굳이 아웃이라고 말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팀의 승리가 위험해지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나 세이브야 막 하진 않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세이브야 그러면 그럴 때에서 그냥 모르는 척 은근슬쩍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정도의 행동을 취하지 않을까. 이유는 우리 팀이 이겨야 되니까 그 승부근성으로 오히려 좀 이렇게 택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네, 수고했습니다. 자, 참고로 아까 지금 계속 수세님이 스승으로서 하는 얘기 아니라고 했고 이 선배는 한 개인이 저 사람의 인간성은 저렇구나라고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로 알아두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네. 뭐 나중에 어디 가갖고 야 선생님이 그랬어 뭐 이러면 안 돼. 그냥 저 사람은 저런 인간적인 사람도 있구나. 저런 사람도 있구나. 저런 이유로 저런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구나. 라는 부분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 선생님 늘 하는 얘기지만 결국은 여러분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을 선택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다른 훌륭한 선생님들은 여러분들에게 이게 맞는 거야. 이게 정답이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선생님은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도 여러분과 똑같은 그냥 한 사람이고 갈등하고 고민하는 어떤 그런 사람이어서 그 상황에 따라서 자기가 더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관을 선택하는 건데 다만 어떤 가치관이 있는지 그리고 자기는 어떤 가치를 더 소중히 여기는지 그 부분에서는 자기가 따져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늘 여러 차례 얘기했던 것들이지. 자, 해나 진행하겠습니다. 네, 여기 두 번째 이야기는 잃었던 우정에서 명희는 지금 숙자가 자기를 막 놀리고 지금 가난해서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다른 친구들이랑 같이 막 비웃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 숙제가 아니다라면서 편지를 보내고 막 아플 때도 집 앞에 와서 계속 들어가려 했는데 계속 거절을 했는데 만약에 지금 명의의 상황이라면 그 계속 아니라고 하려는 숙제를 이제 다시 받아줬을지 아니면 명의처럼 계속 약간 그런 받아주지 않았을지 얘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일단 편지를 다 찢어버려서 숙제의 진심을 모르니까 저는 계속 막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나를 버리고 나를 놀림거리로 만든 못된 친구인데 굳이 받아들일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받아들였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예전에 꽤 친하게 지냈던 친구인데 그 배신을 했다는 그런 마음이 크긴 하겠지만 그래도 믿었던 친구니까 다시 한번 마지막 그 친구의 말을 한번 들어보고 나서 내 마음을 결정해도 되겠다 싶어서 그때 숙제를 받아줬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저도 숙제를 받아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명의 입장에서 봤을 때 명의가 어려운 입장이고 숙자가 또 그렇게 뭐 아니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명의가 숙자를 마다할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뭐 자존심이 강해가지고 그렇게 자기를 이렇게 놀리는 그런 사람, 자기를 비하하는 사람은 쳐다보기도 싫다, 보기도 싫다, 뭐 이런 강한 자존감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실질적인 이익들, 그래서 오히려 숙자를 만남으로 인해서 자기가 갖게 되는 뭐 특별히 다른 친구도 없는 어떤 그런 상황들 속에서 숙자와 같이 있는 것들이 더 좋은 어떤 그런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숙자를 다시 만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여진 어떤 그런 사건 하나만 갖고 그동안 있었던 어떤 그런 일들을 다 허물어뜨리기에는 그동안에 쌓았던 어떤 그런 정들이 더 크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누적되어서 정말 이 사람이 아니다 싶은 그런 상황에 몰리지 않는 한 일단은 더 많은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에 나비를 잡는 아버지에서 지금 막 부모님이랑 바오의 부모님들이 경원이한테 계속 사과하라고 그냥 머리 숙이고 사과해라 계속 그렇게 말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이것도 전 질문이랑 좀 비슷하긴 한데 그래도 이때 자존심을 지켜서 끝까지 사과를 안 했을지 아니면은 뭐 그 양쪽 집안끼리도 싸우고 친구끼리도 싸우고 그러는데 그냥 평화를 유지하고 사과를 하고 말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전 일단은 사과를 하기는 할 건데 그래도 자존심이 있기는 하니까 나비를 잡아서 사과를 했으니까 약간 못생기고 작고 약간 되게 봤을 때 이 나비는 뭔가 불길하다? 나쁠 거 느낌이 안 좋다 그런 나비를 잡아서 줄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 고집이 센 편이라서 그냥 자존심을 지키고 끝까지 사과를 안 하고 마무리가 잘 되지는 않았겠지만 마무리를 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사과를 하게 되면 뭔가 나보다 좀 더 막 보자고 잘 사는 친구한테 계속 진다는 느낌 때문에 그런 느낌이 너무 싫을 것 같아서 바로 그 사과를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저는 사과를 할 겁니다. 일단 첫 번째는 부모님이 무서워서 부모님한테 혼나고 뭐 무서워서 그래서 일단 사과를 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그 집안 형편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사과를 할 것 같고 세 번째로는 저 개인적으로 사과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그럼 미안하다고 하면 되지 뭐 라고 하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마음을 털어내는 것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일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나중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우선은 그냥 뭐 비굴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사과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도 대다수는 그런데
저도 제가 이게 쭉 살아오는 동안에 보면 특정한 부분에는 되게 제가 이렇게 강경한 어떤 그런 입장을 내세우는 어떤 그런 경우가 있는데 뭐 원리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라던가 이건 내가 맞서서 이거 완전히 싸워서 이겨야 되는 어떤 그런 문제라고 판단되면 그때는 뭐 강력한 저항을 하겠지만 지금 이 정도의 어떤 그런 일들은 그렇게 강력한 저항을 할 만한 어떤 그런 일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가서 사과를 하는 쪽을 택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 속에서 사실 상당히 좀 이렇게 문제가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 문제 상황들에 대해서 각자 또 어떠한 입장을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뭐 했습니다. 그래서 뭐 사람마다 선택은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자기의 선택의 어떤 그런 근거들이 과연 합리적인 건가 또는 자기가 미처 감안하지 않은 계산하지 않은 어떤 그런 문제가 또 있지는 않았나 뭐 이런 부분들을 또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 작품 하늘은 말 것만이라는 작품을 보면 이 책이 그 시간 구성이 보통 이제 책이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일쪽부터 이렇게 차례차례 있는데 시간이 그러면 과거부터 현재로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이 책은 시간 구성을 좀 이렇게 달리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 구성상 놓고 봤을 때 제일 먼저 일이 어딜까? 음, 그, 어디가 제일 먼저 일 것 같아? 여기 음, 그 하늘은 말 것만 이야기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실제적으로 봤을 때 제일 첫 번째 벌어진 일. 이 전체 책에서요? 아니면은, 아니 하늘은 말 것만 이 동화에서. 아, 돈을, 정육점에 가서, 그러니까 그 얘기 시작되는 게 몇 쪽이야? 몇 쪽이 어느 부분? 그 문장을 읽어봐. 그 일이 시작되는 부분. 여기가 어딨지? 며칠 전 일이다. 문기는 저녁에 쓸 고기 한 근을 사오라고 총무에게 지전 한 장을 받았다. 그렇지. 해나도 찾았니? 네, 며칠 전 일이다. 문기는 저녁에 쓸고기 한 근을 사오라고 숙모에게 지전 한 장을 받았다.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가 처음에 시작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어디서 이야기가 또 바뀌어? 시간 흐름이 바뀌는 곳이 어디야? 음, 음. 그 다음에 어디서 시간 흐름이 바뀌어? 여기 삼촌 나오는 이쪽 읽어봐. 그러나 이 즐거운 계획을 앞두고 이내 올 것은 오고 말았다. 그렇지. 지금 주성이가 잘 찾았는데 해나도 찾았니? 그 부분? 15쪽에. 선생님 책으로는 15쪽인데 여러분 책은 몇 쪽인지 모르겠네. 책이 같은가? 선생님 책이 책인데. 책. 같네. 주성이하고 선생님. 해나는 어떤 책이야? 저도 똑같은 책이에요. 그래. 그래. 그럼 15쪽이야. 15쪽에 두 번째, 세 번째 문단, 네 번째 문단이구나. 그러나 이 즐거운 계획을 네, 앞두고 이내 올 것은. 여기서 여기 이 사이에 그 첫 착수하던 약조였다. 이 다음에 그러나 여기로 올 게 아니라 제일 앞에 11쪽으로 가야 돼. 중문안 안반대에 숨겨진 공이 간 데가 없다 해서 요 앞으로 이야기, 제일 앞에 이야기가 그 사이에 끼어 들어가는 어떤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작가는 의도적으로 그 글의 순서를 뭐 하기도 하더라?
바꾸기도 하더라는 얘기. 그 극적 어떤 건 긴장감을 높이기 위해서, 흥미를 더 높이기 위해서, 궁금한 어떤 그런 마음을 갖기 위해서 글의 순서를 바꿔서 쓰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글을 쓸 때 꼭 먼저 있었던 일부터 차근차근 써도 되지만 그 일들 중에서 가장 흥미있는 일을 제일 먼저 땡겨서 쓰고, 그다음에 그 일이 왜 발생되었나라는 그 전에 벌어진 일을 뒤에다 갖다 넣는 어떤 그런 구성, 그런 구성적인 어떤 그런 특징을 통해서 이야기의 효과를 높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지. 됐습니까? 자, 이 책에서 보면 수만이에게 협박을 받지. 네. 그럴 때 문기가 어떻게 행동을 했어야 하는 건가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의견을 나눈다면, 여러분들이라면 이 수만이에게 협박을 받았을 때, 즉 이미 문기가 그 돈을 썼지. 돈을 썼는데 그 사실을 뭐 하겠다는 거야, 수만이가? 폭로하겠다는 거야. 밝히겠다. 밝히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너가 돈을 마련하라고 하고 그 바람에 문기는 어떻게 했어? 숙모의 돈을 훔쳐서 훔쳤어요. 수만이에게 갖다 주는 또 그런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처럼 여러분이 어떠한 잘못을 한 상황에서 협박을 받았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정이는 협박을 받으면 잘못한 거는 이미 지나간 일이고 더 잘못할 수는 없으니까 거기서 강력하게 밀고 나갈 것 같습니다. 해나. 저도 여기서 약간 말로 하다가 또 밀리면 또 이렇게 협박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잘 준비를 해놓고 그 막 근거 같은 거를 잘 들어서 이제 딱 말하고 난 여기서 끝이다. 이제 더는 나쁜 짓을 하지 않겠다 해서 밝혀도 사실을 제대로 밝히고 사과하면 괜찮을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딱 잘라서 그만하겠다 말할 것 같습니다. 자, 수정이나 해나는 아주 현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직이 최상의 정책이다라는 말이 있어. 그러니까 정직한 게 최고다. 그래서 지금 해나나 주성이가 말했던 대로 더 이상 그 나쁜 짓을 저지르지 않고 그냥 정직하게 얘기하는 것들이 사실은 그 문제를 가장 어찌 보면 잘 해결하는 어떤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 나오는 문기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해나나 주성이처럼 하지를 못해. 그리고 그 협박받은 거에 대해서 또 다른 그 잘못을 저질러. 그 이유는 뭘까?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심리가 있어서 어떠한 이익이 있길래 그렇게 행동하는 걸까? 문기가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뭘까? 이제 그 외숙모의 돈을 들고 와서 그렇게 하면은 약간 이제 일이 다 괜찮게 잘 풀릴 것 같아서. 그렇지. 바로 그 점이었습니다. 하나는 그 일을 밝히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야. 그 일이 그러니까 묻힐 수 있다고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그 일이 묻힐 수 있다는 얘기는 결국 뭐야? 왜 그 일을 묻어야 되는 거야? 안 혼나요. 안 혼나려고. 결국은 그거였어. 자기가 뭐 하지 않으려고? 혼나지 않으려고. 즉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뭐 하기 싫은 거야? 책임지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그러니까 속임으로써, 덮음으로써 그 사건이 묻힐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 그 사건이 묻힐 수 있을까, 묻히지 않을까? 묻히지 않겠죠. 근데 세상을 살다 보면 묻히는 경우도 많아. 그래서 문제야. 해나 주정이가 말한 대로 그 사건이 명명백백하게 나중에 드러나 100%. 그러면 그 누구도 그걸 숨기려고 하지 않을 거야, 사람들이.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 그냥 그러니까 눈 감고 지나가는 어떤 그런 일들도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이른바 완전 범죄를 꿈꾸는 거예요. 내가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범죄가 드러나지 않으면, 밝히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잖아. 그러니까 처벌받지 않으면 자꾸 또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숙제 검사를 하고 숙제를 안 해온 애들을
혼내야 되는 어떤 이유들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쌤도 있어요. 이 애가 숙제를 안 해와서 혼나지 않은 그런 경험을 쌓게 되면 아이가 그 다음에도 또 그럴 수 있을 거라는 가능성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숙제를 안 해오면 명확하게 혼난다는 거를 분명한 메시지를 줄 때 그 애가 습관적으로 아 나는 숙제를 꼬박꼬박 해가야겠구나 라는 어떤 그런 인식을 갖는다. 그래서 이른바 엄격한 법 집행이 필요한 어떤 그런 이유들이 사람들에게 가능성, 여지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제 엄격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얘기지. 그럴 때 애당초 사람들이 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것들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엄격한 법 집행을 떠나서 해나나 주성이가 뭐 얘기했던 것처럼 아니면 사람마다는 각자 양심, 그러니까 혼나진 않지만 자기가 잘못했다는 거는 누구나 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안다는 거예요. 그 자기 자신이 알기 때문에 이른바 자책,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 괴로움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괴로우니 차라리 뭐 하는 게 낫다? 혼나는 게 낫다. 차라리 그거에 대해서 책임지는 게 낫다는 어떤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어. 근데 문제는 이 양심도 시간이 자꾸 지나면 뭐 하더라는 거야? 무뎌지더라는 거야. 양심이 없어지더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자꾸 나쁜 일을 저지르고 정직하지 않고 또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이제 해나나 주성이 같은 경우에 양심 또는 떳떳함으로써의 마음의 편안함, 자기 자신에게 어떤 솔직함 이런 것들을 더 좋은 가치로 여기고 또 우리 사회가 그런 거에 대해서 자꾸 뭐 해줘야 되는데 칭찬해주고 격려해줘야 되는데 사기꾼은 오히려 사기친 거를 뭐 하는 경우가 있어? 오히려 잘했어. 야, 그 이익이 최고야.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은 그러한 거짓과 이런 것들 이렇게 난무하는 뭐 새치기를 해서라도 빨리 가면 와, 너 기술 좋다. 너 운 좋다. 야, 너 그래 그 잘 갖고 왔어. 이런 식으로.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새치기를 하면 뭐 한다? 안 되는 거다. 라고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 어떤 그런 경우들도 종종 있다라는 거지. 그런 점에서 이제 그 사회가 또 어떤 가치관을 소중히 여기냐에 따라서 판단은 또 달라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잃었던 우정을 보면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가? 이 문제 발생의 원인이 뭘까? 원인. 여기, 그 숙자와 명의 사이에 갈등이 생겨난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해? 그 숙자가 왔는데 그 친구들이 뒤에서 다른 친구들이 막 몰려온. 자, 다른 친구들이 몰려와서 생긴 일이다. 우연이라는 거야, 주성아? 우연? 아니면은 그 다른 친구들의 명예를 놀려서? 해나. 명희는 이제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서 학교를 잘 못 다니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친구 이름이 뭐였지? 숙자는 이제 형편이 넉넉하니까 학교를 다니고 그래서 그 격차 때문에 좀 더 갈등이 생겼던 것 같아요. 자, 그렇지. 지금 주성이가 말한 부분들도 분명히 한 요소는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지금 해나가 말했듯이 구조적으로 명의와 숙자 사이의 이른바 서로 계급의 차이, 집안이 부유해서 학교 다니는 아이와 집안이 가난해서 학교 다니지 못하고 일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아이라는 그런 계급의 차이가 기본적인 어떤 그런 그 문제를 안고 출발하는 그런 부분들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두 다 갈등하진 않거든. 근데 아까 지금 주성이 말했던 그런 우연적인 요소, 친구들이랑 어떤 그런 우연적 요소와 또 하나 선생님이 보기에는 또 하나의 요소가 뭐냐면 명의가 갖고 있는 열등감. 그러니까 남이 뭐라고 하지 않았어. 근데도 명의 스스로가 학교 가지 못하고 자기가 일하는 거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이제 뭘 갖고 있는 거야? 열등감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얘기한 건데 폭발해버린 거야. 선생님이 최근에 그 황당한 일을 겪었어. 선생님 둘째 딸이 이마에 여드름이 이렇게 나 있는 거야. 그 선생님은 관심의 표현으로 그냥 아무 별 생각 없이 너 요즘에 이마에 여드름 다시 나네? 너 옛날에 여드름 안 났었잖아. 언제부터 그런 거야? 라고 얘기했어. 그때 우리 딸이 화를 벌컥 내는 거야. 선생님 너무 황당했어. 자, 왜 우리 딸이 화를 벌컥 냈을까? 안 그래도 여드름 나는 거 음, 민감해서 음, 되게 짜증나고 나도 안 생기고 싶은데 음, 약간 더 거기에 관심이 생겨서 알아보니까 이런 거 막, 음. 마이크 꺼졌대, 하나야. 아, 음. 막 부끄러운데 그러면서 알리기 싫은데 그런 느낌이어서 화를 낸 어, 것 같아요. 해나 공감이 가? 그 화내는 그 네, 선생님 둘째 딸의 마음이 공감이 간다고? 네. 주성이는 어때? 공감이 가? 딱히. 딱히 공감이 안 가. 이게 남자 여자 차이인가? 선생님도 사실은 그 부분에서 너무 황당했었는데 그런 부분들 지금 해나가 말했듯이 자기 스스로가 그거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신경 쓰고 있지 않은 사람은 그냥 그래 낫네 뭐 며칠 전부터 나네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문제였는데 자기 스스로가 이마에 여드름 난 것이 너무 스트레스야. 근데 그거를 옆에서 이제 뭐 하니까 거드니까 그것들이 이제 폭발해버리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갖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바로 이른바 그, 불과 기름이 만나야 화재가 나. 그러니까 성냥불만 이렇게 탁 그었잖아. 그 성냥불만 탁 그으면 그 성냥불이 다 타고서 그냥 뭐 한다는 거야? 끝난다는 거야. 또는 기름이 그 바닥에 깔려 있어. 기름 많이 있어. 불이 없어. 그럼 불 안 나? 안 난다고. 나요. 근데 기름이 깔려 있는데 누가 성냥불을 갖다가 거어서 거기다 버렸어. 그럼 엄청나게 큰 불이 나는 거란 얘기야. 그 요소. 그러니까는 그 화재가 나기 위해서는 성냥불을 긋는 행위도 있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기름도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런 식으로 그 사람의 일이라는 것들이 그러면 여러분이 그 화재의 원인을 성냥불을 그은 사람이 잘못이에요 라고 볼 건가 아니면 거기다 기름을 뿌린 사람이 잘못이라고 볼 건가. 사실은 둘 다에게 잘못이 있다는 거지. 어떤 게 더 이제 큰 요인이냐라는 부분들은 또 다른 판단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처럼 어떤 문제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가 무엇인가. 여기서 숙자와 명의사의 어떤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이 분석을 해보면 아까 말한 대로 우연히 친구들하고 같이 가서 그 친구들이 놀렸던 어떤 그런 행위들 그 다음에 숙자와 명의 사이의 그런 차이들 그리고 이 명의 자체가 갖고 있는 열등감들 이런 것들이 결합이 됨으로써 결국 이런 폭발이 일어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다는 거지. 이해 가니? 자, 그 다음에 나비를 잡는 아버지를 보면 바우의 경환에 대한 마음과 경환이의 바우에 대한 마음을 한번 심리를 분석을 해볼까? 바우가 경환에 대해서 갖는 마음은 무엇이고 경환이가 바우에 대해서 갖는 마음은 뭘까? 하나씩 맡아서 해보자. 한 사람은 바우가 경환이에게 갖는 마음을 분석해보고 또 한 사람은 경환이가 바우에게 갖는 마음을 분석해보고. 뭐 할까요? 둘 중에.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 먼저 해. 누가? 어, 음. 왜? 빨리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야 주성아 빨리 선택해서 네가 해줘라. 네? 선택 힘들어하는 해나를 위해서 네가 하나 선택해 빨리. 먼저. 여기 선택 못해? 네. 자 아까 그 뭐지? 진행 늦게 한 사람이 먼저 해 그러면.
해나가 저요? 그 제일 밑에 있지. 바우가 네. 경환이에 대한 마음을 해나가 분석해보고, 주성이는 경환이가 바우에게 갖는 마음을 분석해보고. 네. 그런 것 같아. 응? 경환이가 바우에게 갖는 마음은 다른 동네에는 거의 모든 바우랑 또래 아이들은 다 제 말을 잘 듣고 다 잘 따르는데 얘는 약간 경환이 입장에서 약간 건방지고 막 뭐라 하지 대든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약간 더 얘를 골탕 먹이려고 그런 짓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주성이가 그 기본적인 관계는 설명을 잘했는데, 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야? 그 구체적으로 그런 마음이 드는 이유가 두 가지 부분이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주성이가 결정적으로 그래요? 지금 바우와 경환이 관계 속에서 보면. 바우는 왜 말을 안 듣는 거고, 왜 바우가 경환 입장에서는 바우가 왜 자기 말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못 사니. 일단은 해나 뭐. 아니, 뭐 바오가 경환이보다 더 못 살고 더 약한 존재라 생각이 드니까. 그래. 그런데 그 부분이 한 부분이지. 아, 계급적으로. 계급적으로 봤을 때 경환이가 보기에는 바우는 자기 쫄따구야. 자기 집의 그 소작. 자기 부모의 결정에 따라서 운명이 좌지우지되는 거야. 쉽게 말하면 자기네 집은 사장집이고 얘네 집은 그 직원, 부하집이야, 부하집. 근데 얘가 부하 노릇을 안 해. 또 한 가지 이유는 경환이가 바우에게서 열등감을 갖고 있는 게 있지. 뭐 약간 신체 조건 같은 거? 신체 조건하고 또 공부. 공부를 사실은 바우가 더 잘했던 거야. 경환이는 그 부분에 대해서 기분 나쁜 거야. 그리고 그 바우를 뭐 하고 싶은 거야? 누르고 싶은 거야. 바우를 자기 발 밑에 무릎 꿇기고 싶은 거야. 근데 이 바우 자식이 다른 애들은 다 자기 밑에 무릎 꿇는데 바우가 이게 무릎을 꿇지 않네. 그러니까 이 바우가 아주 뭐한 거야. 경환 입장에서는 못마땅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지. 그 심리 그 밑바닥에는. 이해가? 자, 해나. 그러면 반대로 바우는 경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야? 그 바오도 그 경환이가 훨씬 잘 살아서 막 그런 것도 잘 살아서 바오도 경환이한테 약간 열등감을 느끼거나 좀 약간 애가 집안 믿고 자기 막 잘 살아서 그런 거 믿고 계속 못된 짓만 골라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성적으로 눌려가지고 분풀이 하는 거라 그런데 도대체 왜 나한테만 일어나 나한테 왜 이럴까 그러면서 그냥 항상 이렇게 쉽게 무릎 꿇기 싫은 나는 네가 나를 괴롭히는 이유도 모르는데 내가 왜 무릎을 꿇어야 하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성이 보탤 거 없고. 네, 딱히. 자, 바우는 경환이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야. 왜? 자기가 공부를 더 잘해. 자기가 더 잘났어. 경환이가 자기보다 뛰어난 건 딱 하나밖에 없어. 뭐? 집안 좋아서. 그러니까 실력은 쥐뿔도 없는 게 집안 좋아가지고 저 의시되는 꼴이 너무 뭐한 거야? 꼴 보기 싫은 거야. 그리고 인정할 수 없는 거야. 자기가 더 뛰어나다고 생각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바우는 경환이 밑에 무릎 꿇을 생각이 전혀 뭐 하는 거야? 없는 거야. 그리고 재수 없는 거야. 한마디로. 그리고 아까 뭐 해나가 말했듯이 그 자기 집안과 이게 비교됨으로써 그 자기의 어떤 형편들, 처지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스트레스 받는 또 그런 요소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어떤 그런 관계들 속에서 해나도 마찬가지, 주석이도 마찬가지고 뭐 좋은 친구들만 있을 수 있지만 때로는 이렇게 좀 안 맞는 친구가 있을 수 있어. 그럴 때
왜 안 맞는가, 그 이유가 도대체 뭔가,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쟤는 왜 좀 싫지? 싫다면 왜 싫은지, 그 안에 도대체 어떠한 그 원인들, 이유들이 깔려 있는 건가,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또 볼 수가 있다고 봅니다. 이 책에는 세 가지 갈등이 있어요. 세 가지 갈등. 커다랗게 갈등이 세 가지. 자, 첫 번째, 지금 우리가 금방 말했던 누구와 누구 사이의 갈등? 하우와 경환. 경환이. 바우와 경화의 사이의 갈등이 한 가지 갈등이에요. 또 이 책에서 또 누가 또 갈등해? 바우와 부모님. 응? 바우와 부모님? 그렇지. 바우와 아버지 사이의 갈등, 바우와 부모님 사이의 갈등이 또 하나의 갈등이에요. 이 커다랗게 이제 두 가지 갈등이야. 처음에는 바우와 경환이 갈등해서 나중에는 바우와 아버지의 갈등으로 바뀌어. 그리고 이게 이 두 가지는 눈에 보이는 갈등이야.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가장 중요한 갈등은 뭐야? 부모님 사이에 바운의 바우 집안과 누구네 부모님이랑 집안? 경환인의 경환이네. 집안 사이의 갈등. 그래서 경환인의 집안이 마름이라고 해요. 마름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혹시 마름이 뭔지 알아? 마름도 선생님도 사실은 잘 몰랐는데 이 경환인의 집안이 사실 보면 이렇게 부자 집안도 아니야. 엄밀히 말하면. 자,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잠깐만. 이 용어를 여러분들이 지금은 안 쓰는 용어인데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역사를 보거나 뭐 이렇게 할 때 쓰이는 용어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그냥 여러분이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주라는 게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마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작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작인 또는 소작농이라고 합니다. 자, 지주는 말 그대로 뭐? 땅 주인. 땅 주인이야. 땅 소유주야. 마름은 땅 주인의 부탁을 받아서 땅 또는 소작농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이해가? 그러니까 지주는 땅 주인인데 원래는 지주가 그 소작인을 관리해야 돼. 근데 골치 아파. 그 양반 체면에 그 뭐야 소작인들 뭐 이렇게 뭐 하고 막 이러는 게 신경 쓰는 게 싫어. 그래서 지주가 자기 밑에 부하로 누굴 두는 거야? 마름을 마름. 둬서 야 마름 네가 알아서 뭐해? 관리해. 그리고 넌 돈만 나한테 줘. 그뭐 거둔 것만 나한테 줘. 그리고 그 중에 일부를 누구에게 떼주는 거야? 마름에게 떼주는 거야. 그럼 마름은 지주의 위탁을 받아서 땅 또는 수작농을 관리하는 거야. 소작이는 말 그대로 땅을 뭐해서 빌려서 농사를 짓는 사람. 그리고 그 일부를 대가로 지불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름은 어디서 힘이 나올까? 지주. 지주에게서 이걸 위탁받았기 때문에 이 마름이 소작인한테 땅을 빌려줄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어. 안 줄 뺏을 수도. 빌려주지 수도. 않을 수도 있어. 그런데 문제는 소작인이 만약에 이 마름이 땅을 빌려주지 않으면 아유 관둬라. 그럼 나 다른 거 하지. 이런 다른 대안이 있으면 마름한테 당할 이유가 없어. 근데 문제는 이 땅을 못 빌리면 다른 대안이 뭐 하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 마름한테 뭐 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 소작이는 쩔쩔 맬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해가니 무슨 말인지? 네. 그래서 나중에 해나가 취업을 했어. 회사를 다녔어. 그런데 그 회사의 그 뭐야 인사권자가 그 뭐 부당한 지시를 하고 막 그래. 해나가 승질 같아서는 당장 때려치우고 뭐해? 그만두고 싶어. 근데 만약에 해나가 다른 갈 회사가 있어. 다른 능력이 있어. 그럼 당장 그만두지. 근데 문제는 다른 회사 갈 데가 없어. 그럴 경우에는 더럽고 치사해도 뭐 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참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별로 그런 꼴을 보지 않는 그런 분들인데 여러분 부모님들이나 또는 어른들이 가장 스트레스 받아 하는 부분들이 바로 그런 부분들이에요. 내가 정말 이런 꼴을 보려고 정말 더럽고 치사한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살아야 되니까.
다른 데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매어 살 때 상당히 이제 자존감이 무너져 내리는 어떤 그런 부분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 보고 이렇게 경쟁력 있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면, 그럴 때 자기가 선택해서 갈 수 있다라면, 대안을 갖고 있다라면 그런 대우나 그런 대접을 받을 필요가 없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것도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해결하는 거야. 개인의 능력을 갖고. 근데 이제 반면 물론 개인의 능력 갖고 해결할 수 있지만 사회 구조적으로 그렇게 갑질을 하고 이런 것들이 부당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런 갑질하는 어떤 그런 행위 자체를 뭐 한다는 거야? 근절해야 된다는 거지. 사회 분위기상 그런 사람들이 없애야 된다는 거지. 또 그래서 그런 사회 구조적인 그런 해결을 또 이렇게 도모하는 또 그런 노력들도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나비를 잡는 아버지 제일 마지막에서 왜 바우가 아버지를 이렇게 부르는 그 까닭은 무엇인지, 그 이유가 무엇이야? 그 바우의 심리는 어떤 심리야? 하고의 심리는 나비를 잡는 아버지 제일 마지막 부분. 경환이가 또 나비를 잡는 줄 알았더니만 아니에요. 경환이네 집 머슴이 나비를 잡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머슴이 아니라 아버지라는 얘기야. 아버지. 근데 왜 갑자기 그 아버지 하면서 막 달려가냐고. 그때 그 바우의 심리 상태는 뭐냐고 지금. 자기 때문에 몸도 안 좋으신 아버지가 나비를 잡으려고 뛰어다니는. 그렇지. 그럼 그 그것, 전에는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어, 수정아? 약간 짜증나고, 음. 나는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데 왜 내가 사과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음. 약간 아빠에 대한 원망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지. 그 아빠에 대한 원망이었거든. 근데 그 아빠에 대한 원망이 일순간에 바뀐다는 얘기야. 그럼 도대체 왜 바뀌었냐는 얘기. 아까 주정이가 잠깐 설명하긴 했는데 좀 더 그 원망에서 이렇게 바뀐 어떤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고. 음, 자, 지금 바우는 아까 주정이가 말한 대로 자기 바우가 봤을 때는 경환이 잘못한 거야. 경환이가 문제야. 그러면 아버지가 누구 편을 들어줘야 돼? 내 편. 아우. 아들 편, 바우 편을 들어줘야 돼. 근데 아버지가 바우 편을 들어주기는커녕 그 경환이 같은 가서 나비 잡으다가 빌라라는 거야. 자기의 자존심은 일도 생각해주지 않는 거야. 그런 아버지가 원망스럽지. 게다가 바우는 그나마 그림 그리는 게 뭔데? 유일한 취미고 그 다음에 자기가 살아가는 그 힘인데 그림 그리는 거를 또 뭐 해버려? 막 스케치북 찢어갖고 막 저기 해버리고 그러잖아. 불태워버리고 자기 꿈을 가로막잖아. 그러니까 그런 아버지에 대해서 원망할 수밖에 없다고. 그런데 아버지가 나비를 잡는 모습을 보면서 바오의 마음이 확 바뀌어버려. 왜 바오의 마음이 아버지가 나비를 잡는 걸 보고서 왜 바뀌어버리냐고.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고. 자, 그 옛날 영화 중에 그 무슨 이발사인가 무슨 이런 효자동 이발사란 영화가 있어.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나왔던 영화인데, 효자동 이발사란 영화인데 아버지가 청와대 근처에서 이발하는 사람이야. 아이 아버지가. 근데 대통령이 그 우연찮게 이제 거기 온 거야. 그 이발소에. 그래갖고 그 아버지가 어느 날부턴가 청와대 가서 이제 그 대통령을 이발해주는 그런 사람이 된 거야. 근데 그 대통령이 어느 날 파티를 한다고 이발사 가족도 초대를 해. 근데 그 대통령하고 뭐 이렇게 경호원들하고 그 이발사하고 모여서 이제 어른들은 어른들끼리 놀아. 근데 그 자녀들은 또 같은 비슷한 또래여서 자녀들끼리 놀아. 그런데 대통령 아들이 이 이발사 아들 보고 놀려.
그 뭐 깍새 이발사를 뭐 깍새나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비하하는 어떤 그런 말이 있거든. 뭐 너네 아빠는 깍새래요, 깍새래요, 막 이렇게 놀려. 그러니까 이 아들이 기분이 어때? 나쁠 거 아니야, 화날 거 아니야. 그래갖고 야, 우리 아빠 깍새 아니야. 그런 말 하지 마. 막 근데도 애들 계속 깍새요, 깍새요 그러니까는 그 대통령 아들을 밀어버려. 그러니까 말하지 마, 뭐 이러면서 하지 마 이러면서 밀어버려. 그때 대통령 아들이 넘어지면서 앙 하고 막 울어. 대통령 아들이 우니까 경호원들이 깜짝 놀라갖고 막 달려가. 어? 그래갖고 그래서 이제 그 뭐야, 이발사 아버지도 거기를 막 달려가. 그래갖고 그 대통령 아들이 막 우니까 그럼 대통령 아들이 뭐 얘가 날 때렸어 막 이랬단 말이야. 그랬더니 그랬더니 그 이발사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에요, 얘가 아빠 보고 깍새라고 놀렸어요 그랬어. 그때 그 이발사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 여러분 이발사 아버지였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왜 그랬니? 누구한테? 왜 아들한테 그랬니 그랬더니 얘가 아빠를 놀려서 그랬어요. 얘가 아빠 놀리잖아요 그랬어. 사과하렴. 참았어야지. 어? 참았어야지. 아, 그렇게 한다. 거기 그 영화에서는 그 이발사가 아들 뺨을 때려. 뺨을 때리고 너희 놈의 새끼 당장 저기 하라고. 빨리 사과하라고 빌라고 막 그런 거야. 그러니까 얘가 너무 황당해. 아들 입장에선 놀림받는 아버지를 뭐 한 거야? 지켜준 거잖아. 근데 그만 아버지가 아들이 자기를 지켜주겠어 저렇게 했으면 칭찬해줘야지. 칭찬해주기는커녕 오히려 뭐해? 때리고 잘못했다고 빌라고 그런 거야. 그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얼마나 크겠어. 자, 그런데 그 영화 뒤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아버지가 경호원들한테 끌려가. 그래갖고 경호원들한테 얻어 터져. 왜요? 대통령 왜요? 아들을 네 아들이 대통령 아들을 뭐 하겠다는 거야? 다치겠다는 거야. 아들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아들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하고 그 아버지가 막 경호원들한테 얻어 터져. 그 광경을 그 아들이 보게 돼. 그리고 이제 끝나고 그 파티가 끝나고 그래서 이제 파티가 어수선하게 끝났어 이제 그래서 이발사가 돌아가. 가족이 돌아가. 그때 그 이발사가 그 아들을 이렇게 등에 업고 등에 업고 가면서 아까 많이 아팠지? 라고 하면서 가. 그러면서 그 아들은 막 그 아빠 등에 얽혀서 막 이렇게 우는 그런 얘기가 나와. 그러면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뺨을 때리는 이유는 뭘까? 거기서 잘했다고 하면은 뭔가 뒷감당이. 그런 심리가 있는 거야. 자기가 아들을 혼내야 거기서 그 일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미리 자기가 선수를 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이 아들이 잘못했다고 혼냈다. 그러니까 내 아들을 더 이상 뭐 하지 말아라? 혼내지 말아라. 문제 삼지 말아라. 이런 그 뜻이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그런 게 있어. 주성이가 뭘 잘못을 했어. 그랬더니 아빠가 나서가지고 야, 이 자식아, 인마 똑바로 하지. 이게 뭐야, 이 자식아 하고 아빠가 막 혼을 내. 그러면서 주성이한테 눈을 찡긋해, 아빠가. 왜 아빠는 그렇게 한 거야? 진심이 아니다. 아빠가 그렇게 한 거는 만약에 그 주성이가 잘못한 거를 엄마가 혼내면 훨씬 세게 혼내. 그러니까 아빠가 나서서 그냥 뭐 한 거야? 야, 임마, 너 이게 안 되지, 자식. 똑바로 해. 뭘 잘못하고 그래. 이렇게 하고서 이제 그 일을 뭐 하려고? 마무리 지으려고. 그래서 주성이가 더 혼나는 일을 뭐 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그렇게 그 하는 경우도 있더라는 얘기야. 그런 그 아버지의 어떤 그런 마음을 그 아들이 나중에 뭐 하게 된 거야? 이해하게 된 거야. 그럼 그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사라지겠지. 이해가 무슨 말인지? 그리고 그 아버지 역시 불쌍하게 느껴지는 거야.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지켜주고 싶지 않겠어. 그런데 그 아버지도 어쩔 수 없는 그 계급의 관계. 그 관계에서 그 아버지도 그걸 참아내야 되는 거잖아. 그 굴욕을 참아내야 되는 거잖아. 되게 슬픈 일이지 사실은.
그러면서 그 아버지의 슬픔을 그 아들이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원망이 화해가 된다는 거죠. 자, 쌤이 왜 나빌 잡는 아버지 얘기하다가 지금 효자동기 발사 얘기를 했는데 왜 이 얘기를 한 거야? 상황이 비슷해서. 그러면 이 아들이 왜 나중에 아버지라고 이렇게 마음이 바뀔 수 있었던 거야? 왜 그랬는지 이해해서. 예스. 결국은 아버지가 그렇게 했던 거는 이 아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는 거야. 아들은 자기를 미워해서 아버지가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가서 빌어라, 가서 뭐 해라라고 했던 이유는 결국은 아들이 가서 빌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소작을 빼앗기고 그럼 자기 가족들이 살 길이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그런 행동은 결국은 가족을 뭐 하기 위한?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거야. 그리고 아들이 안 하니까 그 아버지가 그 나비를 잡아서 가서 대신 뭐 하려고 그런 거야? 사과를 하려고 그런 거잖아. 그런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 자신보다 결국 뭘 먼저 생각하는? 가족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아버지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고 이 바울은 뭐 하게 된 거야? 이해하게 된 거지. 그 아버지를. 지금 쌤 말 이해가? 네. 물론 그 경우에 아유 난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거야. 저 무능력한 아버지. 얼마나 무능력했으면 자식 하나 못 지켜주고 저렇게 무릎 꿇어야 되고 난 아버지처럼 살기 싫을 거야. 그렇게 살지 말아요. 라고 하는 아들도 있을 수 있어. 그럴 수도 있지.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현실을 순응하고 현실을 인정하고 그런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이 이 작품 속에는 지금 나타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문학 작품이나 이런 것들 읽을 때 그 안에 깔려 있는 어떤 그런 심리라든가 생각들 이런 것들은 또 무엇인 건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파악하면서 읽는 것들도 작품을 잘 읽는 그런 방법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책에 보면 주로 이제 이 현덕 쌤이 이른바 우정, 친구들 사이의 어떤 그런 관계에 대해서 작품으로 많이 쓰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 또 가난한 집안의 어떤 그런 모습들 속에서 겪는 갈등들 이러한 부분들을 또 이렇게 작품에서 많이 쓰고 있는 또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뭐 해나나 주성이는 여기 있는 작품들 중에서 제일 인상 깊었던 작품이 뭐야? 해나는? 딱히 없어? 군밤장수 아니면 잃었던 우정. 군반장수 에이다토 노잼이 인상 깊었고 주성이는? 월사금과 스케이트. 얼싸움과 스케이트. 자, 그래서 이 동화를 쓰신 현덕 선생님은 너하고 안 놀아는 혹시 얘기 아니? 네? 너하고 안 너하고 안 놀아라는 놀아. 동화. 단편 아니요. 동화집 너하고 안 놀아라는 동화책이 있는데 그래서 그 노마를 주인공으로 한 그런 또 이렇게 여러 편의 동화를 이렇게 쓰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동화책이 갖고 있는 게 두 가지밖에 없어. 너하고 안 놀아라는 동화집하고 여기 집을 나간 소년하고 그 이유는 이분이 6.25 전쟁 때 북한으로 월북 북한으로 자발적으로 넘어갔는지 납치돼 갔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제 북한으로 간 바람에 우리나라는 이제 북한으로 간 인사들에 대해서 오랫동안 그 사람들의 작품을 보지도 못하게 했었어. 그러다가 이제 남북 관계가 좀 이렇게 느슨해지면서 좀 이렇게 원만해지면서 이 사람이 북한에 가서 쓴 작품이 아니라 그 이전에 쓴 작품이기 때문에 그 작품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그런 그 이념적인 사상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함께 봐야 된다 해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이렇게 출판된 또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고 현덕쌤의 동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증조 할아버지가 어린 시절 그런 그 시절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이런 동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지. 하나는 시대가 달라도 우정이라던가 뭐 이런 뭐 빈부의 차이라던가 이런 거에서 갈등은 지금이나 예전이나 똑같은 어떤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도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또 시대가 달라졌다 보니까 쓰는 용어라던가 상황이라던가 또 이런 것들은 또 많이 다른 또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아야 하품이야 재채기야?
돌려. 자, 다음 주에는 책이 평화를 꿈꾸는 곳 유엔으로 가자라는 책입니다. 그거 맞지? 맞죠? 맞습니다. 평화를 꿈꾸는 곳 유엔으로 가자라는 책을 가지고 다음 주에는 공부도 하겠고. 해나야, 재현이가 네. 쓴 책 봤어? 아직 못 봤어? 이제 하려고, 네, 아직 잘 못 봤어요. 시간이 없었어가지고. 너는 그 아마존에 구입할 수 있어? 아니, 모르겠어요. 엄마가 구입할 수는 있다고 하는데, 그래. 쌤 방법을 몰라갖고 무슨 킨들인가 이렇게 해갖고 뭐 다운받아서 본다고 하는 건데 킨들로만 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걸로도 볼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 그 매체가. 그래.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또 보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안녕.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계세요.